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지요. 저희 잡수다에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대한민국 직업 이야기 잡수다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뭉쳤습니다. 저는 사투리 수다쟁이 안회장이고요. 또 왔습니다. 또 놀러 왔는데 저는 YD입니다. 우리 척방님이 오늘도 바쁘시다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갑작스럽게 또 대타를 부탁드렸죠. 놀러 왔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안 바쁩니다. 자꾸 오시네요. 집에서 자다 왔어요. 척방님이 일 바쁘셔가지고 이번 주도 못 오셨는데 다음 주는 꼭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대됩니다. 앞편에서 예고 드렸던 대로 20회는 저의 직업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안 회장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네, 잘 모르시죠? 전혀 몰라요, 지금.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YD님. 네. 지난 방송의 마지막 편에 YD님 얘기를 좀 드렸는데. 사람들 아마 못 들었을 거야. 팟캐스트 방송 하시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네, 하고 있습니다. 홍보할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초두에. 감사합니다. 네, 30초요. 감사합니다. 네. IELTS라는 그 시험을 하는 그 팟캐스트입니다. 그래서 IELTS인데, 이 IELTS는 영연방,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쪽에 유학이나 이민, 취업, 이럴 때 꼭 필요한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토플, 토익 같은 시험. 그 시험의 예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재밌게 풀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재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리뷰 못 보셨어요, 리뷰? 유익하게 풀어나가는 거죠? 유익하게. 그죠. 재미도 있으려고 노력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그죠? 너무 무리하게 혼자 하시는 건가요? 혼자. 아니, 이제 게스트 막 찾아다니고 하고 있어요. 네네. 어쨌든 잘 되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네. 잡수다 19번째 이야기. 콜센터 편 준비했습니다. 자,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컨텐츠고요. 이 방송 신청 메일을 받았을 때 네. 제가 한치의 주저함 없이 바로 답장 메일을 드렸어요. 바로 하시자고.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 의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예, 바로 주시더라고요. 네, 예. 아직까지 긴장 안 풀리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긴장 아직 덜 풀리신 게스트분부터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오셨는데 먼저 작업맨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콜센터, 네, 저거 편집 안 되고요. 긴장하시는 거요. 그대로 살리겠고요. 예, 제가 좀 긴장을 네. 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 같고, 콜센터 관련 업종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2006년부터, 저도 상담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상담사부터 시작하셔가지고 2006년도에. 그 당시에는 거의 남자 상담사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요? 네,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2000년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관리자. 네. 운영 위치에서. 전화를 열심히 하게끔 독려하는. 네, 관리자. 맞습니다. 자세하게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상담사들이 싫어하는 관리자.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받는 관리자라는. 네. 자, 그러면 6년 정도 하셨고, 네. 별명이 작업맨이신데, 네, 작업맨. 저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작업맨의 의미인가요? 솔로신 것 같은데. 그런 포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사실은 이 친구 디자인으로는 그 작업이 아닙니다. 그런 수 없는 디자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본인이 직접 이유를 좀. 네, 작업맨, 업무적으로, 보니까 여기 나오신 게스트 분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일하고 관련된 닉네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특이했던 게 이제 의류 디자인. 우라카이하고 기레빠시님. 네, 우라카이 기레빠시. 그리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 중에, CTI라고 해서 상담하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작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담하는 상태 중에 그렇죠. 작업이라는 용어가 있다. 전산 처리를 이제 상담사 8시간 근무를 하는 동안에 이제 자기 상태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관리자들이 많이 외치는 말이 작업 풀어.
작업 풀어. 작업 풀어. 왜냐? 작업 고객 대기가 뜨고 있기 때문에 빨리 콜을 받아야 된다. 그 작업이 이제 그 상담사 개인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시간을 이제 작업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작업이라는. 그 작업의 의미가 그러니까 고객하고 직접적으로 상담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그건 거예요. 통화 시간이에요. 그건 통화 시간이고 시간이고. 작업이 그 통화 끝나면 예를 들면 고객이 뭔가를 요청을 하잖아요. 아, 그럼 그쵸. 그거를 전화를 끊고 나서 처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 그 처리를 하는 시간을 이제 작업으로 전문 용어로 작업을 전문용어로 한다. 네. 그래서 그거를 관리자들이 대부분 이제 작업 풀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당장 그만두고 콜 받아. 고객들이 기다리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지금 전화를 받고 거기에서 뭔가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상태를 작업한다고 하고 네. 작업 풀어란 의미는 그걸 그만하고 전화를 받아라. 받아라. 먼저 땡겨 받아. 받아라. 전화. 그래서 작업맨. 작업맨입니다. 네. 전혀 뭐 별 재밌는 내용은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나름 심도 있게 준비를 했는데. 아니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 미녀님 오셨습니다. 죄송해요. 네, 아니요. 절대 미녀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절세 미녀 아니고 절대 미녀니까요. 뭐 네. 이렇게 오해하시고 듣지 마시고요. 네네. 아니 근데 진짜로 아름다우세요. 오바입니다. 네네. 땀난다. 네네. 별명이 좀 충격적이어가지고요. 순간 네. 그 우리 아내 양님이 순간 3초간 말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뭐 미녀라는 기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절세 미녀는 누구나 아는 네. 그런 미녀인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생각하는 미녀는 절대 미녀. 제가 절대적으로 미인이라는 제 생각인 거죠. 제가 기준이다. 이것도 심오하네. 굉장히 인생에서 심오하네. 내가 기준이고 내가 제일 이쁘다. 야, 좋은데요? 네, 절대 미녀님 나름대로의 그런 네. 굉장히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외부적으로 미인을 따지면 저는 미녀가 아니죠. 하지만 저 나름대로 저는 절대 미녀입니다. 좋은데요? 이 세상의 기준은 나야. 좋아. 굉장히 오늘 절대 미녀님 굉장히 잡수다스러우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잡수다스러운 사람들 보면 반가워가지고. 이걸 영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 작업맨이 할 말이 이렇습니다. 네네. 어이가 없습니다. 다소 충격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정하신 거니까. 이렇게까지 주접될 줄 몰랐는데. 시작부터 너무 주접하는 거 아니야? 네네. 좋습니다. 일단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직업 관련한 프로필 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2001년도에 모 콜센터에 입사해서 상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상담사 관리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은 이제 현재 콜센터 전문 아웃소싱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아웃소싱 업체. 네. 메이저 업체라고 하죠.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 5개의 메이저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으로 아웃소싱하는 업체가 맞습니다. 5개 정도 메이저가 그 있다. 중에서 하나의 업체에서 그 중에서 근무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5등? 네. 아닙니다. 1등입니다. 네. 저희는 알죠. 뭐 어느 회사인지 알기 때문에 네네. 좋은 회사인 건 분명한데 크고 좋은 회사는 과연 일도 얼마나 즐겁고 유익한지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네. 그 콜센터 제가 왜 메일을 받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메일을 보냈을 때만 해도 별 기대를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출연 대기자들이 있을 거고 네. 이렇게 빨리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뭘지를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오해예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출연 대기자 없고요. 일단 누구든 물면 우리 바로 물거든요. 네. 아니 난 혼자 네, 네. 정말 뭔가 있나 보다. 제가 항상 답장은 이렇게 쓰죠. 출연 신청 메일이 오면 굉장히 많은 대기자가 있으나 아이템이 좋으니 먼저 땡겨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대접받는 기분. 네. 상당히 대접받는 그렇게 기분. 보면 낚인 거네요. 네네. 사실은 대기자 없고요. 네. 제가 왜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냐면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TM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지 엄청 않습니까? 많이 받죠. 또 그리고 사실 AS 센터나 네. 자기 어떤 이제 뭔가 이렇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화를 업체에다 하는 경우도 그렇죠, 많고.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콜센터에 대해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불편함도 많이 느꼈고 굉장히 보통 사람들도 나뿐만 아니라 많은 오해를 갖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망설이지 않고. 네, 제가 출연하게 된 계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 콜센터라는 업체,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인식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좋지 않은 부분이 많죠. 네, 아무래도. 네. 근데
저희가 보고 느끼는 건 그건 아니거든요.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워낙 이 프로그램 취지가 너무 좋아서, 네, 꼭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좀, 이 콜센터 업계에 일반인들이 그냥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좀 이렇게 실체를 전달해주고, 좀 이해를 구하고자. 그런 취지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절대미녀님도 같은 생각으로 네. 나오시게 되신 거예요? 뭔가 전문성 있고 네. 비전 있는 직업이고 네. 또 약간의 편견을 네. 저희로 인해서 좀 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좋습니다. 제발 깨주시기 바라고요. 전 사실 콜센터 하면 네. 안 좋은 생각만, 부정적인 생각이 좀 강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놀러 왔지만은 콜센터를 한다고 하니까 네. 기대가 좀 됩니다. 콜센터라는 단어 어감이 네. 조금 그렇지 않나요? 뭐 다른 표현 있나요? 업계에서 고객센터, 고객센터, 컨택센터. 컨택센터. 콜센터 하면 네. 그냥 직역하면 전화방 아니에요, 전화방. 고객센터. 그렇죠. 좀 이해해 주세요. 와이드님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네. 천한 부분이 많이 있으세요. 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고객센터. 네, 고객센터, 컨택센터. 이런 좋은 표현도 있다. 근데 순간 애드립이 생각나는데. 네. 마음껏 하세요. 네. 편집은 마음껏 치세요. 편집은 안 회장님 합니다. 아니 순간 나가시라고. 생각난 네. 유머가 있어서 네. 콜센터가 진짜 제가 기대되네. 사람들한테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이제 넌센스 퀴즈를 낼게요. 두 분 맞춰보세요. 네네, 빨리 좀 해주실래요? 지금 재밌는 게 다 필요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코를 많이 해서 만들어진 건물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코를 많이 해서 만들어진 건물 이름. 네. 콜로 만들어진 건물 이름. 모르겠는데요. 저도요. 아시나요? 우리 떠오르는 게 없어. 네, 공감 못하면 죽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니까 어떡합니까? 자, 넘어갈까요? 난 지금 절대미녀님이 주목을 봤어. 네, 바로 콜로 세워진 콜로세움입니다. 작업남을 대신하여 잡수다에서 사과드립니다. 뿌잉뿌잉. 그러면 네. 콜센터가 전 지금 이제 안 회장님 얘기를 하시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왜냐면 네. 제가 아는 콜센터는 오늘도 전화 왔는데 뭐 핸드폰 바꿔라, 뭐 보험 들어라, 뭐 이런 저는 이제 콜센터는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종류가 다양한가요? 콜센터가 예전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만 해도 콜센터 하면은 네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114 안내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공공기관, 금융, 또 저희가 많이 하는 통신, 또 유통 쪽 많잖아요. 어디 마트, 어디 홈쇼핑, 이게 다 콜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교육기관에서 예를 들어 어머니들이 눈높이를 하시는데 우리 아이 회원권 어떻게 끊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걸 문의하는 것도 다 콜센터에서 그렇죠. 그것까지 그리고 하면 오늘 굉장히 오실 때 높다. 못 타고 오셨어요? 지하철 타시지 않으셨나요? 아니 차 끌고 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자동차 콜센터도 있습니다. 교통안전 콜센터도 공단 있고. 이런 데도 다 콜센터가 있어요. 서울 다산 콜센터. 서울 120 다산 콜센터. 전 개인적으로 이 콜센터가 그럼요. 콜센터 지금 개인적으로 지하철 타고 지금 이용하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것도 역시 다 서울 메트로 콜센터 이런 콜센터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고객센터입니다. 굉장히 밀접해요. 접하는 것들이 모든 그런 거 것. 보니까 엄청 맞아요. 많아요. PC도 고객센터. 맞아요. 저희 주류도 고객센터가 있거든요. 네네. 화이트, 네. 진로 이런 고객센터. 네, 콜라를 가르치면서 예.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런 쪽도 있고 네네. 또 담배 임상공사에서 하는 콜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콜센터가 뭔지 알겠는데 네.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콜센터는 네. 영업성이 있는 콜센터들. 예를 들면 사기성? 사기성이라는 건 뭘 자꾸 권유하는 이런 콜센터의 불편함을 주로 많이 느끼는 거죠. 네, 와이디님 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시는 네, 그래서 거잖아요, 그죠? 오늘도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 것도 콜센터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이제 오늘도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으면 막 음악이 울립니다. 네. 그리고 몇 번 연결하라고 그래서 네. 하는데 대부분 그건 전문 콜센터라기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휴대폰 회사라든가 네네. 그런 데서 휴대폰 기기 변경을 유도하거나 할 때 무작위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를 돌려서 작은 업체들에서 그렇죠. 또 전문 업체랑 할 수 없고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쪽은 방금 얘기한 우리 절대미님 얘기한 건 이제 야매.
야매라고 볼 수 있고 저희는 이제 정통성이 있는 전문 기관이기 정통성 때문에 고객센터. 자, 그럼 두 분이 하시는 일은 전자다, 그죠? 고객센터. 그렇죠. 네. 정통성. 그 영업성 콜이 아니라 네. 고객의 컴플레인을 해소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걸 해결해주는 네. 이런 쪽에. 그리고 영업성 콜센터도 물론 있습니다. 금융쪽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가 서비스 유치나 뭐 네. 이런 어떤 상품에 대해서 접근 가입 유치 이런 걸 네. 통해서 뭐 프로핏이나 뭐 이런 어떤 이익을 창출하려고 만든 콜센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무작위로 막 고객들한테 권유하거나 그러진 않고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서 물론이죠. 네, 그리고 또 네. 뭐 요즘에는 고객들이 인터넷으로 가입을 클릭하거나 관심을 유도했으면 그런 고객 대상으로 해서 아웃바운드를 그렇죠. 진행한다던가. 자기 그렇죠. 개인정보 제공에 네, 동의를 한 그렇죠. 경우만. 그런 경우에만 하지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 이게 다 유배가 됩니다. 그렇죠. 네. 물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바운드성, 아웃바운드 이런 네. 표현을 쓰지 않나요? 네, 그쪽 맞습니다. 업계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영업적으로 콜을 고객한테 적극적으로 영업하는 건 아웃바운드. 꼭 아니, 영업이 아웃바운드는 아닌가요? 아니고요. 예. 고객한테 전화를 하는 거는 내가 거느냐. 아웃바운드 성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성이 강한 것도 물론 아웃바운드지만 예를 들어 감사 인사. 감사 인사. 거의 뭐 저희 회원으로 이렇게 1년 동안 유지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의 뜻으로 저희가 우수 고객님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고 어떤 것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정보가 정확히 동일하게 맞습니까? 아니면 혹시 영업 중에서 잘못 등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해피콜스정도 아웃바운드라고 왜 하고요. 그 인터넷이나 네네네. 뭐 전자제품 기사 불러서 오면 가시고 나면 전화 오잖아요. 그런 조사. 그런 것도 아웃바운드. 그런 게 다 그러니까 영업성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네요. 그죠? 네. 어쨌든 이쪽에서 고객한테 먼저 접근하면 아웃바운드고 고객이 그쪽으로 그렇죠. 콜센터로 전화를 대상이 걸면 누구냐? 인바운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할게요. 그냥 전화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콜센터의 범주에 들어올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YD님이 어느 야동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서 네. 자기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뭐. 이상해졌어. 나 영어 전문 팟캐스트 한다니까. 나는 IELTS다. 혹시 그 영어가 그 영어는 아니죠? 그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어학 공부할 때 야동 좀 아니, 이렇게 그러면 자막이 필요 없으시겠어요? 야동을 원어로 보려고 순수한 목적에서 언어를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런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서 자기 정보가 남아서 그 정보가 예를 들면 보험회사 판촉을 위해서 콜센터로 넘어가서 네. 자기한테 전화가 왔다. 네. 이런 것도 다 콜센터 범죄에 들어가긴 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불쾌하죠. 그게 경험상 보시면 본인이 언제 그걸 동의를 했는지 몰라요. 그게 그렇죠. 이제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전화를 받으면 모른다. 난 동의한 적 없다. 근데 그런 추적은 한번 무슨 이벤트, 보통 이벤트나 맞아요. 뭐 그런 어디 뭐 회원 가입했을 맞아요. 때 뭐 TV 다시 보기 이런 거.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인식이 많이 안 좋은데 저희가 지금 생활에서 콜센터의 어떤 뭐 영향력이나 편리성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다 혜택을 받고 계신 거거든요. 이게 듣고 보니까 이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왜냐면 작은 기업체들도 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객센터는 다 있잖아요. 그러면 네. 작은 업체들도 콜센터는 필요한데 이런 거를 혹시 뭐 대행이나 이렇게 맡기는 그런 데도 있나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오다를 주는 갑의 회사가 그렇죠. 두 분이 계시는 회사가 을이면 그 갑의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일 수도 있고 네. 작은 회사일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아주 작은 회사랑은 거래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이름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두 분이 이제 거래하는 거래처는 네. 그렇지만 작은 회사들을 상대로 또 하는 데도 있죠. 근데 작은 회사들은 대부분 다 본인들이 그냥 이렇게 자체 사무실에 구축을 차려놓고 해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네. 우리 의류 디자이너 편에 출연하셨던 네. 우라카이님하고 기레빠지님. 네. 그분이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신단 네. 말이에요. 네. 여성 구두 쇼핑몰. 네. 굉장히 좋은 쇼핑몰인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찾아뵀었는데, 여쭤봤더니, 그 고객센터, 그러니까 컴플레인 오는 전화나 네네. 어떤 이렇게 전화를 외주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콜당 얼마씩 이렇게 네. 비용을 지불하는 콜 거죠. 베이스로 네. 지급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관련 유사한 네,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네. 정보도 다 줘야겠다.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 지금도 이게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아예 이제 차려진 데서 인력만 파견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거기 정보를 활용하고 거기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인력만 채용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투입시켜서 전화를 받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회사 대기업에서 우리는 공간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인력도 모르고 어떻게 콜센터를 운영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아예 전문업체에 맡기면 저희가 시스템 구축부터 시작해서 인력 충원, 교육 이런 어떤 것까지 다 풀로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정 비용을 받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현재 계신 건 정확하게 아웃소싱 업체다, 그죠? 두 분이 계신 곳은 아웃소싱 그죠? 업체로 보시면 네, 네. 그게 정확하다, 그죠? 네. 안 회장님, 잡수다도 콜센터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어떻게 해요? 뭐를요? 그냥 뭐 문의 전화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 잡수다예요? 전화번호 오픈된 게 있나요? 없죠.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완전히. 너무 부담감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첩첩과sem이 안 계신다고 너무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드립에 대한 강박관이 있어. 그게 좀 있어. 척박님이 없으니까 빈자리가 너무 커서. 이걸로 나왔는데 뭔가 하고 가야겠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지난해 굉장히 힘을 주고 계세요, 저희한테. 지난해 욕 많이 얻어먹거든요. 포르쉐 잘못 던져가지고 파티쉐를 포르쉐라 그랬다가 다음 편부터 척척 박사가 돌아옵니다. 척척 박사의 살아있는 개드립 기대하세요. 뿌잉뿌잉. 그러면 저거 좀 궁금해요. 지금 거래하시는 회사들 이름을 밝히실 수는 없지만 어떤 회사들이 있다. 어떤 회사들하고 거래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름 회사 이름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종류 종류. 왜냐면 우리가 그 얘기하는 회사를 좀 이따 씹을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오토바이 만드는 회사라든가 뭐 이렇게.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카드사. 은행. 공공기관. 뭐 통신. 통신. 유통. 마트, 홈쇼핑. 홈쇼핑.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엄청 큰 데라고 그냥 우리가 생활에 접하는 큰 회사들은 그냥 다 거래하시는 네, 웬만한데 이름만 대시면 다. 일단 그런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구축 잘 안 하는 추세예요, 요즘은요? 최근에 이제 가장 어려움이 인력 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인력을 충원하고 어떤 교육과 민원 처리, VOC, 접수 이런 어떤 통합적인 거를 아무래도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게 운영하는 업체에서 더 이제 관리가 편한 거죠. 저기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지금 그게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네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거래처가 있는데 네. 지금 본인들 회사에 직원이 100명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5개 회사를 위해서 20명씩 쪼개는 건가요? 방식이?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고. 네.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별개로. 일단 저희가 통합적으로 이제 뭐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각각 개별 센터로 보셔야 되거든요. 하나의 그냥 독립된 하나의 그냥 회사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이제 구직 광고를 보시고 이제 그분들이 나 여기서 일하고 싶다라고 지원을 하세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원활면 보쌈이다. 네. 체인점이다. 네. 그럼 체인점이 전국에 뭐 몇백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체인점마다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 일하는 직원, 네. 뭐 주방장, 네. 뭐 서빙하는 사람, 네.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체인점의 직원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물론 저희 회사의 정규직이지만 나가서 근무하는 기간이 다 틀린 거고 이 기간에서 근무하다가 저희가 이걸 수주해왔다고 해서 이렇게 돌리지는 않습니다. 또 여기에 맞는 인력을 저희가 공고를 해서 뽑고 왜냐하면 또 원하는 스펙이나 원하는 스타일, 뭐 연령대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저희가 충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참 이게 잡스러운 생각이지만 네. 말순이라는 직원이 네. A 회사의 콜을 전담해서 받고 있는데 네. 뭐 일이 바빠졌다고 해서 B 회사 것까지 막 땡겨받는다거나 그런 건 전혀. 완벽하게 A를 담당하고 그렇죠. 있으면 그 기간 동안 A만 전담하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따블 뛰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전혀 말도 안 돼요. 왜냐면은 그리고 아웃소싱 업체 입장에서는 네. 직원 한 명을 들고 여기도 네. 써먹고 저기도 써먹으면 그렇죠.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지금 그런 안 회장님의 발언은 네.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네. 이 콜도 받고 저 콜도 받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한 상담원이 한 회사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객을 응대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교육이 필요하고 그렇군요.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서 안내를 해야지 여기 안내하다가 여기 가서 갑자기 뭐 치킨 얘기를 문의하는데 맥주에 대한 지식을 알고 치킨을 응대할 수 없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업무 분야가 다 틀립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네. 가볍게 그렇습니다. 여러 일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사실 해요. 통신사 네. 직원인데 통신사 업무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뭐 맞아, 예를 들어 맞아. 이마트에 콜이 몰렸다고 그래서 이마트를 뺄 수는 없습니다. 되게 맞아요. 공감해요. 제가 이제 네. 질문해 본 거는 네네. 이제 문득 아웃소싱 업체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여쭤본 건데 사실은 굉장히 그 말씀하신 게 공감되는 게 네. 콜센터 가끔 전화해 보면 굉장히 전문성이 느껴지는 직원이 있는가 반면에 맞아. 일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뭘 모르는 네. 사람 헛소리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제 물론 누구세요? 헛소리라뇨? 지금 그런 사람 있었다. 아니, 저희 상담사를 지금 비하하시는 건가요, 지금? 위험한 발언하신 겁니다. 취소하세요. 취소하세요. 직원들 난리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여러 개를 한 번에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위원님 아닙니다. 되게 세신데요. 또 주먹을 주셨어.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은 저도 콜센터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하셨죠. 왜냐면 이제 킥 킥서비스를 하실 때. 7년을 운영을 네, 했는데 맞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하는 일이 맨날 전화 받고 예. 오다 배치하고 그거였거든요. 그것도 콜센터 일종이고 최근에 또 저희가 술 먹으면 많이 하는 대리 운전. 그런 것도 매주를 그리고 줘요. 요즘에 뭐 나비콜 무슨 콜 뭐 이런 콜센터들도 다 근데 콜센터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 경험을 해봐서 네. 아는데 그 여직원 교육시키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힘듭니다. 그래서 일을 할 만하면 그만두고. 그만두고. 이게 업계 어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콜센터 직원이 맞아. 콜센터 응대를 그러니까 고객 응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두루두루. 두루두루. 신사동에서 논현동이 얼마인지, 논현동에서 거리가 얼마인지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 사실 단순하고 이럴 수 있는데 고객 입장에서 짜증나거든요. 아니 여기서 여기 얼마야 물어봤는데 빨빨 잠시만 나가지. 기다리라고 그러면 그 바쁜 그렇죠. 막 술 취하고 이 시간에 그렇죠. 근데 벌써 2, 3년 되거나 뭐 좀 된 직원들은 얼마고 추가 대신 얼마입니다.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짬밥 없으면 그게 고객은 시간이 어떻게 걸리는 느껴요? 거고. 친속하네, 친절하네라고. 그렇죠.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제 싫어지는 거죠. 그렇죠. 내 비싼 내 휴대폰으로 지금 전화한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속으로 이런 생각 들죠. 끊고 나한테 전화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네. 맞아. 저는 가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네, 하세요. 그렇게 한 데도 있어요. 전화 달라고 실제로. 내가 이런 걸 알았으면 진짜 고객센터에 맡길 그런 걸. 경우 있어요. 컴플레인 전화를 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고객 응대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끊고 좀 이따 네, 전화를 맞습니다. 주신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적은 있죠. 저희가 상담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교육을 보통 신입 시키죠. 상담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뭔가 확인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문의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그 양해를 구하고 따로 연락을 드려라라고 교육을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콜센터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그냥 각자 회사에서 전문 상담사가 있다가 이제는 그게 조금 더 발전을 해서 그러니까 처음엔 다 직원들이 받았겠죠. 발전은 다 뭐, 콜센터가 네. 생긴 처음에는. 다 뭐 직원들이 받고 마트도 마트 직원들이 받고 뭐 공공기관들도 다 공무원들이 받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게 전화 어떤 친절도나 서비스나 이런 게 너무 만족도들이 고객들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이 부서 전화했다가 내가 이 문의 물으면 교통카 돌리고 도로가 이렇게 맞아, 하다 맞아, 보니까 맞아. 고객들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나는 원콜에 하나의 업무를 다 처리하고 싶으니까 이제 이해가 조금 된다. 무조건 이 시청에 전화하면 다 처리를 해줘야 돼. 그게 상담사 역할이고. 그럼 이렇게 전문적인 콜센터가 생긴 건 한 언제부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저희는 생긴 지는 솔직히 뭐 10년이 넘었지만, 최근에 한 공공기관들이며 이런 어떤 업체가 막 각광받고 막 부각된 거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정도? 네. 갑자기 아쉽네. 네, 퀵서비스 할 때 콜센터만 알았어도. 아니 근데 킥서비스 콜센터는 외주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성상. 거기도 뭐 교육하기 나름이니까. 뭐 하여튼요.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요. 네. 어때요? 저거는 취업은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두 분이 계시는 회사들 기준으로 얘기하죠. 워낙 다양한 회사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렇지만 두 분이 계시는 고객을 응대하는 고객센터 그런 쪽에 콜센터 회사는 네네. 취직하기 어렵나요? 취업하기가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고객센터 지금 현재 실정이 인력 수급이 어려워요. 좀 많이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러면 취직하기는 어렵지 않다는 뜻이네요. 네. 반대로.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나 네. 뭐 의욕만 있으면 뭐 지원을 해서 뭐 일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진짜 누구나 이렇게 지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잘할 수 있는 건 직업이라고 아니다. 결코 쉽지 않다. 결코. 네, 그럴 그래서 것 그냥 찔러보기식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100이면 100
한 달, 2달은 못 넘깁니다. 네.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차츰차츰 얘기해보죠. 네. 그리고 취업의 문은 열려 있으나 본인이 적응하기가 힘들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막 목소리가 좋아야 되거나 막 그런 거는 뭐 특별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은데요? 목소리 좋으세요. 되게 그러니까 또렷한 목소리. 이게 근데 저는 예전에 평가 받을 때 좋은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초창기에는요? 트레이닝이 효과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소울톤이거나 얇거나 뭐 안녕하십니까 그런 어떤 음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어떤 뭐 상담사가 당연히 네네 하면서 굉장히 소름을 요구했었고 그때 굉장히 저는 저음에 이게 두꺼운 목소리이기 때문에 소울톤? 도레미파솔 그 소울톤을 요구를 했었고 좋지 않았지만 현재는 그런 것 같아요. 현재 트렌드는 고객들이 너무 막 과식적인 어떤 코드숨을 내면서 소름을 내면 부담스러워하세요 오히려. 맞아. 네. 그래서 오히려 전문적인. 그때 어딘가 갑자기 사랑합니다 고객님 할까 난 그게 너무 부담스럽더라. 114. 진심으로 받아들였구나. 그 순간 웬 낯선 여자가 그러니까 난 부담스럽다. 약간 우리 절대미녀님은 목소리가 이제 신입 상담사 목소리라기보다는 좀 관리자적인 목소리인 것 같아요. 원숙한 목소리. 약간 이렇게 약간 중후한 톤. 농익은 목소리. 중후한데 조금 카리스마 있는. 근데 이게 처음에도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도 약간 목소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저음이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사실 평가를 받으면 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걸 공략했죠. 내 목소리는 QA가 안 좋기 때문에 QA? QA가 뭐예요? QA를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어떤 품질. 내가 Q&A? QA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뒤에 또 얘기가 나오니까요. 뒤에 나오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 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생각한 게 좀 많이 업무 공부를 많이 하고 해서 고객이 문의할 때 빨리빨리 같은 문의를 하더라도 빨리 내가 업무 지식을 전달하고 빨리 고객 오절 끊으면서 감사하다.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빨리 원하는 답을 주니까. 맞아. 질질 끄는 거 되게 많아. 저는 앞서간 사람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 QA가. 저는 이제 품질에 앞서갔는데 그때 저를 평가는 그때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콜을 좀 많이 받고. 얘기하신 것처럼 취업은 비교적 하기 어렵진 않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스펙이 있어요? 최소한 무슨 대졸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스펙 있나요? 특정 어떤 업무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구인 구직 나와 있는 그런 일반 콜센터들은 특별한 일단 고졸 이상, 일단 고졸 이상이셔야 되고, 이상이면 되는데 PC 어느 정도 좀 사용 가능하셔야 되고. 요즘에는 원체 예를 들어 자동차, 토요타 자동차 이런 거면 그 관련 업계 사람을 원하고 왜냐하면 지식이 있어야 고객한테 응대를 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영어, 중국어 상담도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전문 상담. 그러니까 그 과를 졸업한 사람을 선호하고 또 증권 관련하는 그런 쪽을 또 졸업한 사람 선호하고.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그런 업체에 맞게 물론 제한은 없지만 약간 그런 스펙에 맞게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좀 더 이제 특성을 필요로 그렇죠. 개인적인 스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보통의 경우는 크게 스펙을 요구하진 않고 인성을 많이 보겠다. 그죠? 아무래도 태도나 밝은 사람? 저희 같이? 지금 왜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지금? 제가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두 분 스스로 콜센터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전문직. 저희는 자부심 있습니다. 네,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관리자로서 이제 직원들을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할 때도 우리는 전문가다. 전문 상담사가 되자. 아니, 진짜 그게 넘쳐 보이세요. 네. 사실 제가 콜센터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오늘 많이 좀 정말 전문가입니다. 아까 죄송했습니다. 취소하셨으니까. 이렇게 세신 줄. 아니, 왜냐면 저희보다 YD님이 걱정돼서. 왜냐면 어마어마한 악플들, 엄청 많죠. 리뷰들. 그러니까 지금 전국 수많은 우리 콜센터 지금. 저 콜센터 갑자기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합니다 콜센터. 되게 부담스럽네요 사랑하니까.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죠. 나 오늘 듣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게 퀵 그것만 해도 몇 명이. 보험 영업 하는 사람 못지않게 수가 보험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 관련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예를 들어 온갖 시청들
시청들도 뭐 120 다섯 콜센터도 그렇지만 다 시청들도 콜센터를 만들고 있고 자체적으로 다 또 있고. 뭐 지하철도 뭐 부산도 지하철, 대전도 지하철, 대구도 지하철. 저희 지금 여기 뭐 9호선도 지하철. 이게 다 콜센터입니다. 예. 그런 데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본인들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좋겠다, 그죠? 아무래도 수요는 많아지고. 네. 말씀하셨다시피 인력이 딸리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갈수록 좀 발전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점점 인식도 좋아지고. 네. 그렇죠. 그리고 관리자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요. 초반에는 지금은 그래도 그런데 막 수요는 늘어났는데 트레이닝 받은 관리자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저희 같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몸값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겠죠. 중간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게스트분들한테 배웠는데, 갤럭시 사용하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제공하는 키스캐스트. KIESCAST라는 어플이 나오네요. KISS가 아니라 KIES. KIESCAST. KIES. 이게 원래는 저거죠? 키스캐스트. 키스라는. 네, 키스. 삼성 갤럭시하고 PC하고 동기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맞죠? 네네. 네. 근데 요즘에 그 마켓에서. 네. 마켓에서 키스캐스트. 마켓에서 뭐 꼭 키스캐스트 아니더라도 마켓에서 이제 뭐 다른 프로그램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키스캐스트가 이제 편한 게 왜냐면은 키스캐스트 같은 거는 삼성에서 이제 뭘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잘 나가는 팟캐스트 방송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동으로 다 올려놨어요. 근데 어떤 어플들은 자기가 직접 피드를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연결되는 주소를 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키스캐스트가 가장 편리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좋은 정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우리 잡수다 홍보 좀 해주시고 키스캐스트 사용하시면 들을 수 있다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뽑는 입장에서 말이에요. 네. 직원을 뽑는 입장에서 네네. 어떤 분들을 뽑게 되는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쪽에 하고 싶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뽑을 때. 이쁜 사람은 아닐 거고. 아무래도 민원을 처리하고 사실 우리가 전화를 하는 거 어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는 건 기뻐서 전화하지 않잖아요. 내가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처리해줄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안내를 받기 위해 전화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콜이 거의 민원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민원을 잘 처리했을 때 고객은 이제 끊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그거를 매번 콜을 뭐 80콜, 100콜을 하루에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네,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오래 못 버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에 딱 사람을 보고 채용을 할 때 성향 좋은 사람 성향이 좋은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위주로 해서 뽑고 그런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도 빨리 넘기고 고객들한테도 아무래도 더 웃으면서 안내도 가능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긍정적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야겠다. 왜냐면 욕 많이 얻어먹으니까. 긍정적이고 네. AS 정신이 잘 쿨하신 잘 돼 있는 쿨하신 분들. 쿨한 그리고 사람. 뭐 쿨하다는 표현은 손님한테 욕 먹어도 후닥닥 잘 잊어먹는 그걸 느낌인가요? 마음에 담아두면 안 돼요. 그건 못 살죠. 그걸 그냥 일이다, 그냥 일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담아두면 안 돼. 근데 예전에 이제 뭐 저희도 보면은 남자 상담사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자 상담사들은 화가 나도 뭐야 짜증나 막 이러면서 이제 다음 콜을 받거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차를 한잔 마시거나 해서 이렇게 다음 분위기를 전환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고객들한테 똑같이 화낼 수는 없잖아요. 다음 콜 역시도 처음 받는 것처럼 상냥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는. 근데 이제 남자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욱하는 부분이 여기보다 많아요. 그래서 막 던지고 어떤 분들은 컴퓨터 주먹으로 푹 치고 집에 가버리고 이러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옛날 퀵서비스 할 때 제가 이제 처음에 막 그 성향이 좀 그래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그러고 거기서 막 자르고 절대 막 싸우다가 막 욕이 막 나와. 네. 그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면 또 같이 막 싸우는 거야. 그런 그러니까 분들도 계세요. 남자분들은 보면.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서비스 마인드. 그래서 좀 저희가 교육 같은 거 할 때도 좀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그 상담사를 관리를 할 때 그거를 잘 받아 넘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렇죠. 또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있어요. 그리고 고객들은 무조건 막 화낸다고 해서 그게 고객을 얼르고 달래요. 그걸 정말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진짜 그런 사람이 저희는 뭐 자, 예를 들어서 2명이 면접을 보러 왔어요. 네. 한 명은 그냥 보통 학력에
아주 편안한 인상을 갖고 있고, 네. 말투도 친절하고, 네.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이, 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고객센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업무 내용이 좀 복잡해. 네. 익혀야 될 게 많아요. 이런데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보니까 약간 자기 성깔이 있어. 저처럼 자기 성깔 있고, 개성이 좀 딱 부러지는데, 약간 욱하는 성격 조금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되게 막 활달한 성격이고, 학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좀 차분한 스타일이고, 뒷 사람은 조금 되게 액티브한 스타일이지. 지금 절대미녀님 같으면은 두 번째가 세다. 네, 두 번째는 약간 기가 센 스타일이고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1번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맨님은요? 굳이 네. 둘 중에 뭐 장단점이 있어요. 분명히 그 성에 장단점이 있는데 굳이 둘 중에 한 명만 뽑아야 된다고 하면 저는 두 번째로. 액티브한, 네. 좀 활발하고 네. 액티브한 네. 성격.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훈련을 시킵니다, 저희. 훈련시켜서 모난 부분을 깎을 수 있다. 왜냐면 성격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일적인 성격은 따로 있거든요. 본인의 천성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일에 맞는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트레이닝을 시켜서 바뀔 만한 성향이 있고요. 그냥 뭐 이렇게 굉장히 뭐 20분, 30분 면접을 보면서 그 사람을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물론,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정말 세기만 하겠구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도 자존심이 강하고, 내 일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하고 전문성이 있다. 물론, 땡큐하지. 그러니까 일단, 극과 극의 성격은 제외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성향이 그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실제로 저는 이제, 지금 현장에서 관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정말 이게 사람을 대하는 일이잖아요. 저 궁금한 게 관리를 한다는 건 네. 본인들이 직접 실무를 하는 게 아니라 실무하는 직원들 관리만 순수하게 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관리죠. 그거는 몇 년 차 정도 되면 하는 거예요? 몇 년 차는 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작업맨님이나 절대미녀처럼 능력을 딱 보여줘서 능력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 면접을 봅니다, 일단. 그 면접을 보고 상담사에서 이제 관리자 자리가 났다. 그러면 면접을 봅니다. 상담사들 중에서 그리고 그냥 거기서는 이제 정말 치열한 경쟁이죠. 이제 웬만큼 좀 한다 싶은 사람은 다 지원하는 거죠. 다 지원해서 같이 면접을 통해서 윗선에서 뽑는군요. 두 분 대단하신 거네. 저희가 근무했던 데는 약 1000명의 상담원이 근무를 했던 곳이고. 1000명이요? 네. 많다. 그 중에서 이제 매달 평가가 나오죠. 1등부터 800등까지 나눠지게 되겠죠. 저희의 실적이. 그래서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라는 걸 받습니다.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돈을 받고, 그 실적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특별 승진이라는 걸 하게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제가 상위 1%. 네, 잘한 상위 친구입니다. 1% 출신이에요? 네. 이야. 우수 파트 출신이고. 대단하신데. 갑자기, 딴 사람. 갑자기 좀 커 보인다. 네. 아니, 디자인은 안 그런데, 예전에. 그러면은 지금은 현재 관리자가 되셨는데 관리를 몇 명이나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은? 보통 이제 직급들이 다 있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하나의 파트라고 하죠. 하나의 팀. 이제 센터 규모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20명 안팎. 20명.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팀장이 이제 또 그 위에 단계가 되면은 한 50명에서 100명. 그다음에 이제 센터 쉽게 말하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요런 것처럼 센터 규모에 따라서 이제 관리자, 중간 관리자들이. 100명, 200명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뽑혀진 그 사람들 있잖아요. 네. 상담사들. 네. 그럼 이 사람들은 계약직이에요? 아니면은 보험 판매사나 아니면 퀵서비스 기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자유소득직이에요? 근데 요즘엔 트렌드는 다 거의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희는 정규직인데 이직이나 퇴사가 많은 거죠. 오래 장기 근속을 안 하고. 그래도 정규직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4대 보험 다 되는 거예요? 4대 보험 다 됩니다. 4대 보험 다 되고 퇴직금도 나옵니다. 퇴직금도 나오고 그냥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복리후생 다 되고 계약직 아니고. 네. 또 병원도 연계돼 있고 학자금 대출 이런 어떤 교육 서비스 일자리 없다고 난리인데 그래도
다 연계가 되는데 이제 민원을 주로 처리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일이 많은 거죠. 계속 지금 민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민원만 따로 처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상담사가 그걸 뭐 그 민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전문적인 민원 처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진상 처리반 같은. 예. 상담사도 또 역할이 또 여러 가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 그렇습니다. 담당한 회사의 네. 성향에 따라서. 네네. 우리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뭐 이렇게 편견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 지금 뭐 가장 많이 겪는 편견이 뭐 단순. 저가 먼저 생각하는 거 몇 가지 여쭤봐도 네. 될까요? 제가 갖고 있는 편견, 네네. 오해 이런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마 거의 안혜 형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까. 우리가 컴플레인 전화를 하거나 뭐 이제 회사에 전화를 하게 되면 큰 회사일수록 뭐 이렇게 경로가 많잖아요. 뭐를 1번 누르고 뭐는 2번 누르고 또 1번 누르고 들어가면 뭐는 또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굉장히 화나잖아요. 거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네가 날 이렇게 지치게 해서 끊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일부러 빌빌 돌리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끊는다고 해서 다시 전화 안 하시나요?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절대적으로 급하게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면 귀찮아서 포기하는 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네. 뭐 상담사를 많이 쓰면 네. 아무래도 돈이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아, 네네. 그것도 제가 인원위에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요. 서비스 차원인 거고 네. 돈을 벌어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무조건 단순콜까지 다 꽂히게, 그러니까 들어오게 하면 상담사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거고. 네, 인건비니까. ARS 상에서 뭐 단순하게 요금 안내, 당월 요금, 뭐 요번 달 카드값, 뭐 지점 안내 이런 거는 ARS 돌려서 고객들이 그렇게 연결을 해주면 상담사 연결률이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인력을 적게 써도 되겠죠. 인건비다, 그죠? 인건비가 영향이 있었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현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맞아요. 요즘에는 어떤 이제 콜센터 전문 평가 기관, 인증까지 다 생겨서 몇 초 안에 콜 받기, 뭐 몇 초 안에 어떤 기업을 전화를 해서 몇 초 안에 콜을 받는지, 얼마나 친절한지에 대한 공공금융, 뭐 유통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평가가 다 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120 다사 콜센터 이런 데 걸어보시면 알겠지만 ARS 3단계입니다. 뭐 1단계는 뭐 세금 문의, 2단계는 무슨 문의, 3단계는 상담원 연결. 그리고 뭐 또 어디 시청 전화해보면 바로 상담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와요. 최근에 트렌드는 이제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 몇 년 전만 해도 의료보험공단에 네. 전화를 했었는데 계속 통화 중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화가 나가지고 오토바이 끌고 직접 찾아가가지고 난리를 한번 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전화가 바로 돼요. 네, 요즘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 그 고객센터 이 업도 자꾸 전문화되고 서비스가 좋아지면 기준이 생기는 거죠. 우리 사용한 입장에서 점점 좋아지는 거죠. 최근에 그런 걸 좀 느끼기도 하고요. 좀 좋아지고 있구나. 점점 더. 물건을 살 때 보면 KS 인증 하잖아요. KS 인증? KS. KS. 그 기준에 있어서 콜센터도 KS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받아가지고 규격이 있죠. 상담사 자석은 인증을 해주는. 그죠. 그 콜센터의 자석은 몇 센치 이상이어야 되고. 상담사가 일하는 공간. 그렇죠. 그리고 뭐 조명은 얼마 이상, 습도는 얼마 이상, 회의실은 얼마 이상 구축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근무 환경, 그리고 뭐 교육 매뉴얼은 구축이 잘 되어 있는가,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어떤 다양한 규격들이 있어서 그 규격 안에서 요즘에는 다 하려고 하고요. 그 웬만한 콜센터들은 다 KS 인증을 받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참고로 KS 지금 인증 이 친구가 일하는 곳도 KS 인증을 받고 저희도 KS 인증 받은 전문 아웃소싱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운영을 하게 맡기게 되면 그 정도의 인증이 어느 정도 규격이고 이거에 맞춰서 콜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는 저희는 컨설팅을 하고 조언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처럼 어떤 뭐 그런 직업이 아니고 점점 더 규격화되고 전문화되고 네, 좋은 환경에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괜찮다. 네, 근무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아직도 굉장히 미비한 데는 있어요. 그럼요, 많죠. 네, 많습니다. 아직도 뭐 시장 같은 데도 있고 정말 이렇게 뭐 허름한 데서 저기 있잖아, 그 기획부동산 같은데. 거기는 책상 폭이 60cm예요.
거긴 딱 60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최근에는 뭐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뭐 지하철에서 뭐 얼마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뭐 그런 용이성, 접근성 그런 것까지 다 봅니다. 농담인데 네.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방금 기획부동산 얘기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유사업종에 있어서 알아요. 다음 편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기획부동산 제가 일은 안 해봤지만 들은 바가 많죠. 아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아웃바운드 여러 가지 아웃바운드가 있잖아요. 네. 이제 영업성 콜, 아웃바운드라는 표현이 아니고 이제 영업성 콜 하는 여러 업체 중에 기획부동산이 거의 뭐 절대 강자예요. 왜냐하면 고객 DB가 있잖아요. 모든 건 대부분 콜센터는 DB를 보고 뭔가 고객 DB를 기초해서 하는데 기획부동산의 고객 DB라는 것은 원래 전화번호부거든요. 옐로우북이라고 하나요? 그냥 이 두꺼운 전화번호 그쵸. 책. 거기서 이제 차례대로 돌리는 거예요. 굉장히 원초적인 방법이죠. 정말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요. 지금도 그 그게 유사한 걸리나? 방법으로 해요. 그렇게 해도 사는 사람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죠. 하루에 100개를 때려가지고 관심 보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기면 되는 걸리면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을 한 달 내도록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어떤 콜센터 때문에 네. 그런 콜센터 때문에 이제 이미지가- 사람들이 인식이 이제 네. 콜센터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죠. 이런 이제 영업적으로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좋게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기관 같은 경우에 신용 불량자들을 네, 네. 회복해주는 기관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국가에서 만든 어떤 회복 기관이고 거기도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삶을 포기하고 뭐 좌절할 때 저희한테 전화 주십시오 이런 광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전화하면 아, 고객님 부채가 얼마신데 이러이런 방법으로 해서 뭐 5천만 원 부채지만 30만 원씩 몇 년을 상환하시면 이거 다 삭감한다. 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고 있거든요. 금융이나 개인회생에 대해서 이 그렇죠. 지식이 필요하겠네요. 또 그런 지식을 상담사들이 공부를 하고. 내가 볼 때 그거는 굉장히 힐링이 되는 콜센터인데. 그렇죠. 근데 거의 뭐 이 친구들은 보면 한 달, 두 달이 아니고요. 교육기간도 길지만 이 상담사가 전문적으로 이 고객을 케어하고 컨설팅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직업을 가진 상담사들인데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건 완전 공무원 뭐 법 수준이에요. 안내하는 게. 나부터 이미지를 바꿔야 돼. 네. 기획부동산만 생각나고. 차분히 생각해서 우리가 콜센터, 고객센터를 생각해보면 생활에 굉장히 밀착돼서 맞아요. 많은 거예요. 그죠? 네. 뭐 최근에 뭐 보면 저희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다가 전화하잖아요. 응. 문자 보내잖아. 더워요. 추워요. 문자 보내보셨어요? 그러면 답변 옵니다. 지금 가는 방향 몇 호선? 몇 그 번입니까, 고객님? 문자가 와요. 그러면 저희가 답변하잖아요. 지금 2-72355 무슨 선릉역에서 강남역 방향이요. 하고 보내주면 극한 바로 시원해집니다. 그럼 그 문자도 하네 진짜요? 콜센터에서. 네. 문자 서비스가 가능해요. 1호선에서 4호선까지는. 그런 것도 몇 번으로 문자 네. 1호 1577-1233. 근데 홍보하면 안 됩니다. 저희 상담원들 힘들어집니다. 그럼 문자를 이거는- 많이 처리하게 요거는 되면 삐 처리하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아니 근데 많이 이용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런 아이러니한. 맞죠. 네, 아니,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죠. 전화 많이 받으면 더 돈을 많이 받거나 뭐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메트로 적자잖아요. 공익으로 만드는 기관에서 얼마나 좋은 환경에 좋은 돈을 주고 운영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거기는 일하는 콜센터 중에 하나예요. 의외로. 예, 근데 서울시 165 다산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엄청난 돈을 쓰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한 업적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복지가 좋습니다. 급여도 그쵸. 높고.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을 뭐 제가 뭐라 그런 건 아니지만 잘라주시고. 오세훈 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참 돈 잘 썼죠. 우리 저희 둥둥선부터 해가지고. 근데 120 다산 콜센터는 잘 만든 것 같아요, 사실은. 잘 만들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무엇이든 어떤 문의든 서울시 다 전화를 하잖아. 뭐 어떤 문의가 들어온지 알아요? 전화를 하면은 지금 집 앞에 비둘기가 졸고 있대요. 네? 손님, 저희 전화를 해가지고. 졸고 있는데 이 비둘기가 조류 독감에 걸린 것 같으니까 공무원이 나와서 이 비둘기를 처리해달라. 오늘따라 수돗물에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 어떤 정말 다 되네. 그냥 만물 전화네.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 서울 앞에 있는 시청에 깔린 잔디가 어디 산 잔디야? 인조 잔디야? 모조 잔디야? 그냥 자기네끼리 술 먹다가
내기했다가 120 5번 전화해서 지금 어디랑 뭐인데 이런 것까지. 야, 뭐 딕셔너리도 아니고 뭘. 물론 콜센터가 전문성이 있고 서울시의 어떤 뭐 행정처리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는 건 좋지만 그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안내가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 상담사들이 그런 걸 진짜 자제를 해야 돼.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업무 외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확인해서 알려주고 안 알려주면은 민원 받고 VS 이 비둘기 줄도껌 아니에요, 그리고. 네, 힘듭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좀 여쭤보다가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여기서 콜센터 편 1부를 마칩니다. 2부에서는 보다 잡수다스러운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뿌잉뿌잉.